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Q&A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은 그림 보관 방법이에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다시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높은 곳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지퍼백에 잘 담아서 보관합니다. 특히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종이 같은 경우에는 지퍼백을 아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지퍼백에 황목, 중목, 세목 이렇게 나누어서 넣고 비닐 겉면에 네임펜 등으로 300g 황목, 아르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정말 나중에 사용할 때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방법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그려진 완성된 수채화는 플라스틱 파일에 보관을 하곤 합니다. 두께가 2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4cm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두께 4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파일함 A4 사이즈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2cm 두께도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수채화지를 넣기에는 몇 장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두께 4cm 정도의 플라스틱 A4 사이즈 파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카메라와 조명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태양광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용하게 된 첫 번째 삼각대는 10년 전에 구입한 캐논 삼각대인데요. 조금 작은 미니 사이즈에 속하지만 그래도 거의 7, 8년 아주 잘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튼튼하고 높이가 높은 삼각대를 G마켓 등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직 삼각대를 네이버 쇼핑에서 7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역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대가 좋거나 비싼 게 없어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서랍장 등에 카메라를 연결한 삼각대를 일자로 눕혀놓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카메라가 무거웠을 때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책 같은 거를 삼각대 다리 부분에 받쳐둔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뭔가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의리의리하거나 비싼 거를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새 핸드폰도 정말 촬영이 잘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또는 재료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실행에 옮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캐논 750D DSLR과 G7X Mark II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개를 처분을 하고 소니의 알파 6400을 구입해서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단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메인 카메라고요. 세컨 카메라도 있긴 한데 G코 리알2라고 이거는 좀 낮에만 사진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밤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도 굉장히 거의 쓸모가 없다 싶을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책에 들어갈 설정샷 찍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빼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모작을 많이 하라고 하던데 모작 열심히 그리다 보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이 특정한 장소를 예를 들어 도서관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일단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날이 좋으니까 걸어갈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지 우리가 도서관까지 당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모작도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보분들은 뭘 그려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작을 하다 보면 이 작가는 이렇게 그렸구나, 이 기법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술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가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셔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눈을 감고 그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인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모작을 일단 하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작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하고 손을 움직이게 돼서 이러한 기법이 있구나, 이러한 스킬이 있구나, 이러한 스킬과 이러한 스킬이 합치면 정말 예쁘구나 하면서 나만의 자체적인 생각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법이 나는 정말 마음에 드네, 또 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드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개성이 나타나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디디님이 혼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배우는 중인데 막상 종이와 펜을 들고 있으면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초보분들 뿐만 아니라 작가분들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주제일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작가분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역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작을 해보셔도 되고, 저는 이미지 등도 많이 보시면서 약간 쉬워 보이는 이미지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개굴님이 과슈와 수채화 물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채화 물감은 투명이고 과슈는 불투명입니다. 그리고 과슈는 굉장히 비싼 포스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과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이 성질과 느낌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시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 포스터 컬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려드리자면 과슈는 비싼 포스터 컬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 토스근 님이 어플 깔아서 연습하는데 따라 그리기 좋은 자료하고 저번에 설명해주신 책들 말고 다른 책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직접 서점에 가셔서 원하는 책,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는데 따라하고 싶다 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 원하는 책만 한두 개 뽑아서 구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각자의 능력과 원하는 그림의 종류가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점에 가셔서 책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서점에 가면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소파도 있고 책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도 정말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서점 한번 들르셔서 책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서점에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린다님이 평소 수채화 고팠는데 영상 보고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영상 보고 연습하고 싶은데 우선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알려주시면 빨리 구입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관련 동영상을 3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수채화 종이, 수채화 붓, 그리고 수채화 물감, 요 3개 시리즈를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미 한님이 사람의 얼굴이나 전신 그릴 때 좌우 대칭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거울에 또 비춰보면 찌그러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거울에까지 비춰본 적은 없지만 일단 질문은 그림의 좌우 대칭이 잘 맞게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수직이나 수평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사람 몸이나 얼굴이 좌우 대칭 돼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느낌,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두운 흐름이 어디로 빠지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옷의 그림자는 정말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기 까다로운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부모님한테 혼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때 보고 따라 그리는 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옷의 주름이나 머리카락 등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새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곰돌이님이 갤럭시 탭 S4로 연습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는 거 너무 형편없고 따라 그리는 것도 형편없고 당연한 거지만 계속 따라 그리면 될까요? 저는 갤럭시 탭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진짜 종이와 진짜 연필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보세요. 갤럭시 탭은 뭘 따라 그리게 만든 걸까요? 바로 진짜 종이와 진짜 연필로 우리가 하던 것을 이런 갤럭시 탭 등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필과 지우개의 느낌을 100%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종이와 연필로 연습했을 때 선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선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연필을 가깝게 잡는다. 선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연필을 멀리 잡는다, 연필을 눕힌다, 연필을 세운다, 뾰족한 면을 사용해서 얇은 선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까요?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가끔 그리지만 이러한 것을 100% 구현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종이와 진짜 연필을 사용해서 일단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조세희님이 수채화에서 초급자 이상 되면 어떻게 혼자 배우는 게 좋을까요? 사물을 직접 보고 그리나요? 보테니컬 책을 사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학원을 다닐 만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요새는 온라인으로 배우는 클래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클래스도 추천을 드리지만 초급자 이상이신데 어느 정도 막막함,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 학원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잘못을 해갈 때마다 약간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예체능은 예체능 전문가에게 가서 피드백을 받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유튜브나 이러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은 물론 너무나 좋죠. 돈도 안 들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어떠한 일에든 일장일단이 있듯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쌓이셨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피드백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현정이님, 그림 그리는 소재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림 소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터넷 이미지를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일단 이미지 찾는 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 어떻게 찾아서 쓰는지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더 조사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뽀뽀님이 진한 물감 같은 짜서 쓰는 물감을 팔레트에 굳힐 경우 발색력이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발색력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이에 비해서 바로 짜서 쓰는 물감이나 잉크로 된 물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감들보다 조금 더 발색력이 높습니다. 만약에 발색력 높은 물감을 찾고 계신다면 시난보다는 미젤로 물감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김래미님, 상황 표현 같은 복잡한 구도의 작품을 그릴 때면 지우개를 많이 쓰게 돼서 수채화를 하면 물감이 잘 안 먹고 푸석해지는데 창작으로 복잡한 구도를 그릴 때 지우개를 덜 사용하면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럴 때는 백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백라이트는 네모난 판 안에 전구가 들어가 있어서 밑에 있는 그림을 비춰주는 그런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 위에 내가 스케치한 종이를 놓고 그 스케치한 종이 위에 내가 진짜 그려야 될 종이를 올려두시고 백라이트를 켜시면 더욱더 깔끔하게 스케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은희님이 앞으로 나올 책도 수채화 전용지라고 하시는 300g 종이로 제작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지었던 별나라의 감석 일러스트 컬러링북 안에 있는 사용한 재료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잘 보시면은 종이는 무엇을 써서 그렸는지, 펜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렸는지, 물감은 무엇을 이용했는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글을 끝까지 안 읽으셔서 제가 사용한 종이가 RC 중목 300g이거든요. 이걸로 책을 만드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책은 180g 정도의 수채화 색연필 전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사용한 종이가 RC 수채화지 300g 중목이고요. 이 종이는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로 책을 찍으면은 책 한 권에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적어두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문구를 아예 빼던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300g 종이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민물탕님, 심해 그리기 편을 보았는데요. 저는 시난물감만 있는데 최대한 비슷한 색감을 내려면 무슨 색끼리 조합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미젤로의 프러시안 그린 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러시안 그린 같은 경우에는 시난물감에서 비리디안과 울트라마린 색깔을 섞으시거나 또는 프러시안 블루 색을 섞으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받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문 모아서 Q&A 진행해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림 그리시면서 힐링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